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해양 생물 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해양 생명과학자인 부경대학교 김세권 연구특임 교수와 함께 해양 생명공학 분야가 발전해온 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이 해양 생명공학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0년 동안 600편 넘는 논문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 해양 생명공학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바이오나 또는 바이오테크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바이오는 우리가 생명,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직접 또는 그 모방해서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더 유효하게 그 이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그 예를 들어서 된장이나 또는 술이나 간장 뭐 이런 것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네. 일종의 해양 바이오 기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해양 생물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해양에 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해양 생물이 갖고 있는 그 기능성 물질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이것이 해양 생명 공학이고, 또 네. 그런 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때 우리는 해양 생명 바이오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지 좀 알겠네요. 예, 예. 네, 정말 40년 동안 600편의 논문이 나오려면 거의 한 해에 10편, 뭐 한 달에 한 편씩은 논문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예. 정말 놀라운 업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해양 자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 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그 해양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해양 생물은 많지만 그게 제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선 전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연안에 지금 밝혀진 것이 한 500종 이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50종이 뭐 이렇게 식품이나 또는 공업 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어류는 우리 연안에 한 1000종 이상이 있는데, 물론 저 그대로 잡아서 우리가 어획해서 먹기도 하고 있지만은 약 20여 종은 양식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건 수만 종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해양 미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추출한 다당류인 알긴산이라든가 카라기난, 한천, 후코단,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식품이나 의료 또는 공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예. 또 크로엘라 같은 미세조류, 이것도 그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디젤류,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어류의 그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DHA, EPA는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게 껍질에 들어있는 키토산, 이것도 환경이나 식품과 또는 그 의약품으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양 미생물에서 항균, 항곰팡이, 또 항바이러스 물질 또는 항암, 항염증 물질 등이 분리돼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일부가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알게 모르게 뭐 먹는 것부터 의학, 공업, 뭐 에너지까지 다 이 해양 생명공학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40년 동안 600편 가까운 논문을 쓰셨으니까 다 자기 자식 같겠지만 연구 성과가 그중에서 그래도 기억에 제일 남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예.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동해안에 한 20년 전에는 그 게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장에서 게 육을 채취해 가지고
그 주로 이제 일본으로 수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껍데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게 껍질에 있는 키틴을 분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키토산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키토산 올리고당을 제가 그 연속적으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해서 네. 기업에 그 기술 이전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올리고당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 생리 활성 물질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를테면은 그 크기가 일정 사이즈 되면 항행 효과가 있고, 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항균 효과가 또 강하고, 또 어느 정도 더 커지면은 또 무슨 우리 몸에 활성산소 종 그런 노화를 그 촉진하는 물질을 이렇게 제거시킨다거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성분을 그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조류인 감태. 네. 그 감태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천연물을 한 10종류 분리해서 구조를 밝히고 그 활성을 보니까 항에이즈라든가 항암 또는 그 주름 미백 화장품용 또는 그 천식 이런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성을 발견했죠. 예. 그래서 해조류 한 종에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예. 네. 뭐 게 껍질 쌓여 있는 것만 보고도 연구를 할 호기심이 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해양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부산에 지금 부경대학 교수로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에는 부산 수산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봐서 한 5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수산 가공 연구실에 제가 그 실험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연구 시설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야말로 단순 가공의 최저 가공 조건이나 품질 평가 수준의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위를 받고 신설학과인 응용화학과의 교수로 그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해양 생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대로 이용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용을 기초 연구를 해서 해양 생물 자원을 좀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해양 생화학 연구실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해양 생물로부터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찾아내서 그 구조를 밝히고 어떤 기능성을 나타내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능성이 밝혀지면 그 결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 개발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길을 만들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어려운 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설학과에 사실은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시설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비를 하나 받은, 과거에는 연구비가 크질 않았어요. 그래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되어 있는 다른 교수님 그 연구실에 실험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 소속 학생들에게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가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하는 그 내용이 국내에서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실험 장비를 이제 사비를 털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40여 종이 넘는 장비를 이삿짐으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장비를 실험실에 설치한 후 비로소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도 연구 특임 교수로 교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의 연구 주제는 어떤 겁니까? 제가 2004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해양생명공학 사업의 일환으로 그 연구단장을 모집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바이오 프로세스 연구단장으로 선택이 돼서 10년간 연구를 사실은 많이 했죠. 그래서 네. 600여 편의 논문도 발표할 수 있었고요. 기업의 기술 이전도 했습니다. 마침 전 퇴임 후에 그 저희 학교에 해양 바이오 융합 전문 대학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 그 연구 특임 교수로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를 발령을 내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중국에 이제 한의학 고서가 있습니다. 그 이게 중화본초라는 건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동의보감과 같은 책인데 이게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미 500년 전에는 해양 생물을 200종 이상을 한약재로 썼어요. 예. 근데 현재는 20여 열 정도 제대로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양 생물로부터 한약 소재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물 신약이라든가 또 새로운 균형성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해양 생명 공학에 관한 그 전문 서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 영어로 된 책도 없어서 요즘에는 주로 이제 그 해양 생명 공학 관련된 서적을 그 미국이나 이런 저명 출판사에서 그 영어로 된 책을 지금 출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계속 뭐 신설 새로 생기는 거에서만 계속 오셨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해양 생물 이쪽에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좀 있어야겠습니까? 우선 그 해양 생명 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우선 그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야 됩니다. 일례로 해양 천연물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가 3, 4명에 불과합니다. 아, 그거밖에 안 예. 됩니까? 근데 이제 해양 생물은 실제로 수천 종, 수만 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자들이 너무 적네요, 예. 정말.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연구력이 굉장히 그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해양 생명 공학이라는 것이 융합 과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혼자 연구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비가 좀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정부에서 좀 이 분야에 연구비가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구 인력이 확보되면은 이 분야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 생명공학 분야의 개척자 부경대학교 김세건 연구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